인천의 계양 을 지역으로 잠시 오셨습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은 4월 10일 총선.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6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이제 2달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인천 계양은 명룡대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니 대선급의 총선 지역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가는 이유,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자기소개 준비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어요? 그 걱정인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계양을 지역이요. 이제 정말 이제 이 분위기가 정말 실제로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저 계양을 지역의 선거 사무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희룡 전 장관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이 거의 뭐 붙어 있습니다. 100m 거리고 저 두 건물 사이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단층 건물만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건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저 계양을 저 지역 사무소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빨간색 기본 바탕에 원희룡이라는 인물은 약간 흐릿하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원희룡의 원은 그야말로 동그라미 이 원, 요걸로 표현을 했고 희는 그냥 원래 그 희, 룡은 용용자 아니에요. 저도 용용자인데 그 용에 지금 원희룡의 룡, 그 용 그림. 그래서 원희룡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게요. 저 현수막을 건 방향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이 대로변 쪽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무실 쪽에 보이도록 방향을 건 거예요. 보시면 저렇게 앞으로 건 게 아니라 저 이재명 대표 쪽 사무실에서 보이게끔 저 옆쪽에 마주보는 저쪽에 저걸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픽을 좀 주시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뭐 이런 겁니다. 원희룡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무소에서 잘 보이도록 걸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을 원희룡이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이고야 뭐 저 현수막 뭐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도 대형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계양구 등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벌써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선거 끝나면요, 좀 이게 빨간 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빨간 거 다시 좀 주세요. 선거 끝나면 이제 그 원희룡의 그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중간에 저 희자가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원비룡. 비룡. 비룡이요? 비룡이 뭐냐? 주역에 보면요, 대권을 용이라 하죠. 용은 이제 잠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현용 나타나는, 그다음에 하늘을 나르는, 이게 비룡입니다. 아이고야. 제일 위에 이제 항용 유예할 때 항용은 마지막이고, 용 중에 가장 대권절 뛰어나르는 이걸 비룡이랍니다. 주역에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약 대권주자로 날아오른다 이 말이죠. 용이 날아오른다.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아마 오세훈 시장과 쓰리톱 정도로 대선주자로 바로 비약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아마 원유 연합군일 거예요. 처음에는 유동규, 원희룡 두 분이서 그냥 이재명 대표를 때려 패는 거죠. 마지막에는 단일합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원희룡으로 단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잡고 원희룡은 원비룡으로 완전히 대선주로 승천한다. 하늘을 나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희망 섞인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의 개인 전망을 저렇게 주신 것이고, 자, 지금 서정호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천 계양을 지역에는 변수 하나가 생겼어요. 맞잖아요. 이 인물이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전부 다 국토부의 협박으로 한 거라고. 그런데 그 발언이 허위라도 자기를 처벌할 수 없다. 뻔뻔함. 이렇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 되게 만들어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이재명이 출마하는 계양이라면 저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이재명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누구들 정치를 못하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개항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승부를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만간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 그렇다면 이 유동규라는 인물이 말이에요. 원희룡 전 장관의 도우미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입히는 엑스맨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데 우리 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유동규 본부장이 뭐 정치에 출마해서 뭐 심판을 받고 싶다. 그건 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은 저는 너무 정치를 희화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화화. 예. 이미 지금 본인은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자인하고 자백한 상태죠.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과 이재명 당대표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범죄 혐의자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영입을 하고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차례의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고 그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시겠지만 예. 저는 아까 보여줬던 그런 현수막이 좀 섬뜩했습니다. 아, 섬뜩하셨어요? 예, 핏빛으로 물든 그림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 다음 대선을 생각을 한다면 개항을 올 게 아닌가. 개항 오게 되면 저 핏빛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컬러가 저 레드 아니에요? 빨간색? 근데 조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유동규 범죄 혐의자가 공천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혐의자도 아닙니까? 근데 범죄 혐의도 개수가 유동규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 개수가 많은데 공천 받고 유동규 본부장 안 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령대전 얘기하잖아요. 명령대전. 그러니까 이 개항을 해서 많은 유동규 본부장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명령대전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은 바로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라는 쌍방 심판론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고 예. 유동규 본부장이 출마한다 이 얘기는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법적으로 대장동 비리가 어디가 원인이고 누가 몸통이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건 사법적인 얘기고 정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몸통이 이재명이냐 유동규냐 이걸 가를 수 있는 정치적인 선거는 바로 저는 유동규와 이재명의 한판 승부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개항을 해서 만약 이 세 사람이 출마한다 그러면 한쪽은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한쪽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 진짜 누구냐 이거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전국적인 그런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소식까지 짚어드렸고요.